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많이 쓰는 말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느낌하니까.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이 말을 하면 다들 웃으시지만 무엇을 느낀다는 것, 또 그 느낌을 안다는 것만큼 중요한 일도 없죠. 국정감사 지켜보면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것을 느끼셨는지요? 저는 해묵은 이슈들을 가지고 의원들이 논쟁하는 것을 보면 재방송, 아주 그것도 오래된 옛날 프로그램의 재방송을 보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오는 30일 재보궐선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선거에서만큼은 재방송을 다시 보는 일이 정말 없길 바랍니다. 그 느낌 다 아시죠? 네, 오늘 국감 현장 동양 사태가 원전 관리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상임위원회 의원들 직접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Yes or No 뉴스 정면 승부가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의식주 모두 중요하지요. 집,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더 중요한데 주택에 대한 인식 변화로 집에 대한 선호도가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집 살 계획 있으십니까? 네, 오늘의 Yes or No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질문은 집 살 계획 있으십니까? 입니다. 집 살 계획 있으십니까?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는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죠. 예스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 목요일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문을 열죠. 운전 똑바로 해! 욱 하기 전에 1, 2, 3, 4, 5, 6, 7 7초만 생각해보세요. 안전한 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 삼성카드가 당신의 참 실용적인 생활과 함께합니다. 온 동네 맛있다고 소문났네. 최신 김치 냉장고 모든 제품 다 보고 비교했지. 역시나 하이마트. 김치 냉장고 하이마트. 최신 김치 냉장고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정말 까칠한 뉴스겠죠. 서로 당사자라면요. 네, 네네.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난해 총선과 대선 당시에 북한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의혹 사건, 뭐 사실 여부가 확실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일단 이것이 정말 국감 초반부의 핫 이슈로 좀 등장했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다시 또 블랙홀의 역할을 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14일 시작했으니까 일주일도 안 된 거죠. 그런데 국정감사 첫날부터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의혹이 제기되면서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의혹을 처음 제기했고요. 그 이후에 진성준 의원 등 여러 분들이 어떤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군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지난해 대선 전에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에 이어서요. 이제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이 올린 댓글을 이들이 리트윗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퍼나르기를 했다는 거죠.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만으로도 법치주의 또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사건인데요. 최근에는 국가보훈처와 군 당국의 정치 개입 의혹까지 추가로 드러나면서 어디까지 파장이 확산될지 특히 정부와 여권이 상당히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장외 투쟁을 했었지만요. 여전히 이어가고는 있지만 네. 별다른 큰 소득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뭔가 호재로 삼으려고 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일방적으로 외면당해 왔던 민주당 이번에 그 모멘텀을 이어갈 기회를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요. 총체적 불법 대선 개입의 끝을 모르겠다면서 87년 민주화 항쟁 이후에 25년 만에 확인된 군부의 직접적인 정치 개입이다. 이렇게 비판에 나섰습니다.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김광진 의원은요. 당시 사령관이 현재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가 있다고 밝히면서 국정조사나 특검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를 압박하고 나선 상태입니다. 새누리당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군사기밀을 폭로해서 정치 공세에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적에게 알려줘서는 안 될 1급 비밀 군사 정보를 다 알려준 꼴이라면서 민주당을 상당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군사기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구글 검색을 하다 보면요. 사령부의 조직과 채용에 대한 정보까지 나오는데 어디까지 군사기밀이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군 당국 은 군인 개인들의 일탈 행위로 치부하면서 파장을 가라앉히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 당국도 참 곤혹스럽겠어요. 네, 물론이죠. 네. 사이버 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글들이 바로 이렇게 국감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돼서 그렇습니까? 관련된 글들이 대거 삭제됐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부 보도에서 군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기사들이 이제 나오니까요. 14일 밤경부터 해당 요원들의 글 수백 건이 대거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또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사이버 사령부 소속 요원은 모두 4명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국방부는 김관진 장관의 지시로요. 이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조사를 마치기도 전에 개인적인 활동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선을 걷네요. 그렇습니다. 네. 국정원도 처음에 선을 걷던 건 마찬가지죠. 어쨌든 제2의 국정원 사태가 될지 아니면 국방부가 지금 설명하듯이 개인의 일탈일지 지금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분명한 것은 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할 텐데요. 국방부 스스로 밝혀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 자체가 좀 폐쇄적인 네. 좀이 아니죠. 상당히 폐쇄적인. 네, 상당히 폐쇄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네. 객관적인 조사 좀 더 일단 지켜보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네네. 네. 군 당국 문제와 관련한 거 하나 더 알아보죠. 국감에서 차기 전투기 선정 사업 이것도 큰 이슈가 되고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오늘 국방위원회가 열렸는데요.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역시 차기 전투기 FX 선정 사업에 대한 거였는데요. 수조 원이 투입되는 전투기를 선정하지 못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데에 대해서 질의가 여야 할 것 없이 쏟아졌습니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데 근본적으로 예산 책정이 잘못됐다면서 전력 공백을 우려했습니다. 민주당의 김재윤 의원은요. 방사청은 지난해에 차기 전투기 후보 기종들이 우리 군이 요구했던 내용을 충족시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결국에는 성능이 부합하지 않아서 좌절된 것이 아니냐. 오락가락 행정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비판에 나섰습니다. 8조 3천억 원이라는 정말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무책임하게 이를 처리했다는 비난을 면치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8조 3천억 원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죠. 네, 네. 상상이 안 되는 규모죠. 예, 네. 혈세로 대부분 충당되는 거기 때문에요. 네. 까칠한 국감 따라잡기네요. 계속해서. 네. 예. 인천국제공항공사 그리고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국감이 시작됐는데 이 국감이 왜 파행을 맞고 있습니까? 예, 오늘의 주인공은 단연코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이었습니다. 용산 참사에 대한 책임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한국공항공사 사장 자격 논란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면서요. 시작한 지 1시간도 안 돼서 정회가 선포됐습니다.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경찰 출신이죠? 그렇죠. 서울경찰청장이었죠. 과거에. 네.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증인석에 앉은 김석기 사장의 퇴장을 요구했습니다. 이윤석 의원 같은 경우는 용산 참사에 대한 책임은 물론이고 인사추천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면서 김석기 전 청장의 보고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하지만 반면에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용산 사태는 이제 과거가 돼버린 사건이고 또 김 사장은 당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서울경찰청장직에서 스스로 내려왔다 이렇게 비호하고 나섰습니다. 일단 두 가지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공항공사 사장이 될 분이 바로 이분밖에 없는 건지 또 하나는 용산 참사 유가족들이 어떤 심정일지 지금 비호하는 의원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용산 참사와 관련된 전 서울경찰청장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국감에서 이제 파행을 빚고 있다. 네네.
공사, 시내 직장이라 늘 불리고 있는데 공기업 연봉 2위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이 협력업체로부터 아주 상당한 향을 받아서 또 문제가 되고 있나 보죠? 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공개한 내용인데요. 인천공항 교통영업팀 소속 3명은 지난해 12월에 공항 주차 대행 서비스를 독점한 피사 간부들과 어울려서 룸사롱을 갖고 하루에 수백만 원의 접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감봉 내지 정직 1, 2개월이라는 말 그대로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다는 건데요. 박 의원에 따르면 인천공항이 매년 수천 건 이상 불법 주차 대행을 엄격히 단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피사의 매출이 올라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평균 연봉이 8천만 원이 넘는다죠. 그리고 이 때문에 국내 공기업 중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대졸 신입사원 초봉으로는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른바 시내 직장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내 직장에 있는 분들 눈살롱 향응. 네, 아직도 이렇게 반복되는지 상당히 이해가 안 가네요. 오늘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20분 25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목요일 퇴근길 정체 도심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도 야구 경기 때문에 잠실 주변의 이동 차량이 상당히 많은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잠실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고요. 이후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5차로에는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 있어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로도 서행입니다. 반대 하남 가는 길 행주대교 이전부터 성산대교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다시 여의상면화돌목부터 원효대교, 마포대교에서 잠실대교까지도 시속 30km 미만입니다. 강변북로 양방면 진행도 어려운데요. 우선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부터 성산대교, 양화대교부터 반포대교 구간, 다시 동호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 서행하고 있고요. 반대 일산 쪽으로 잠실대교부터 난지 나들목까지 긴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심 안쪽은 동서문로 도봉 쪽으로 이동하는데 해화동에서 성리대 입구 쪽으로 이동 차량이 많아서 정체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이번에는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보기 드물게 한 목소리를 내는 분야가 바로 원전비리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국정감사장에서는 한전수력 원자력 직원들의 원전 비리와 부실 경영 그리고 방만 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말이 길죠. 그래서 미방이라고 부르는데 미방의 야당 간사인 민주당의 유승희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 내용을 포함해서 미방위 현안들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원전 비리 문제 여쭤보기에 앞서서 미방위에서 증인 채택 문제로 정상적으로 회의가 운행되지 못하는 그런 파행이 어제 있었죠. 네. 네,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 간 공방도 뜨겁다고 들었고 또 성명서도 민주당에서 새누리당 네, 측에 네. 발표했죠. 네. 왜 그렇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 방통신위원회 국정감사일에 여야가 만장일치로 TV조선 네. 보도부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요. 예. 이제 종편 관련해서 채널A 이제 증인 출석 요구했고 이제 출석을 했어요. 그런데 TV조선 보도본부장은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출석 거부 사유가 네. 좀 납득하기 힘들고 또 여야 만장일치로 선택한 증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증언 감정법하고 이런 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종익명령장을 그럼 발부하자. 네. 그렇게 수당 관계자 국정감사장에 나오게 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새누리당에서 이제 제안을 거부하고 그러면서 국정감사가 중단되었어요. 그래서 네. 저희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국회법과 국회증언 감정법에 따른 이 절차대로 진행하자는 것이었고, 예. 새누리당은 오히려 국회 어떻게 보면 안 나오는 것 자체가 국회증언 감정법을 위반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 좀 비호하고 국회의 권한이라든지 국정감사의 권한을 크게 침해했다고 보기 때문에 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채택한 증인이 출석을 거부했는데 새누리당 측에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은
오히려 그냥 내버려두고 있다 이런 뜻이네요. 뭐 내버려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지 간에 끝까지 받아들이지를 않고요. 네. 일단은 좀 비호하는 측면까지 좀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이제 가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끝까지 이게 타협이 안 돼서 파행으로 갔고 나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명서 발표를 하게 되는 사안이 됐거든요. 네. 증인 출석 에서 증인 출석 거부를 하게 된 그 사유가 뭐죠?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국민의 그 세금이 한 푼도 지원되지 않은 민영 방송사 관계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둘째가 국회가 방송사의 보도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 한마디로 국회가 월권을 하고 언론 자유를 침해하려고 TV조선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한다는 게 취지였어요. 그런데 네네. 그것은 사실 사실관계나 이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리고 그 국회와 국정감사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한 주장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이번 증인은 뭐 일방적으로 우리가 야당이 주장해서 이 야당이 밀어붙였다기보다는 국회법과 국회 공영감정법에 따라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그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거든요. 네네.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누구나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고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영 방송사이기 때문에 이를 지킬 수 없다. 그러면은 어떤 국민이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공영방송이든 민영방송이든 우리나라 그 법률에 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겠죠. 누구든 법을 네.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증인으로 만약 출석했다면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실 생각이셨나요? 글쎄요. 당일 그 증인 불출석 때문에 현장에서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뭐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보지만 예. 일반적으로 이제 TV조선의 일부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막말 방송이나 역사 왜곡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방송사 내부에서 이런 것을 점검하는 시스템이나 제도 보완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지적들이 가능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다른 방송사도 마찬가지지만 TV조선도 내년 3월에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재승인 심사가 한마디로 이제 방송을 계속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자격점을 보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점검 질문이 있지 않았을까 봅니다. 네. 종합편성 채널의 내년에 재승인 심사 관련해서 이제 경영 네. 문제라든지 공영성, 공정성 이런 것과 관련한 점검적인 질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네. KT 관련 논쟁도 크게 부각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유료 방송 점유율 규제안에 대해서 KT 측에서 크게 반발했다고요? 그거는 이제 국감에서 아주 핫 이슈로 등장한 건 아니고요. 지금 네. 이제 공정방송 특별위원회가 또 있어요. 거기에 SOPP 규제 관련한 소위에서 다루고 있는데 케이블 TV와 예를 들면 이제 IPTV, KT가 이제 제공한 IPTV와의 그런 점유율 규제에 대해서 좀 규정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동일 서비스 소유자 입장에서 봤을 때 동일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제 동일 규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지금 그 소위에서도 아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IPTV 같은 경우에는 동일 규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KT에게는 좀 현실적으로는 다른 그 케이블 TV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KT한테 너무 유리한 그런 그 규제가 돼 있는 거고 지금 새롭게 규제 방식이 바뀌게 되면 동일 규제로 가게 되면은 또 KT, IPTV 쪽에서는 좀 뭐 불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불만이 뭐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방향은 어쨌든 동일 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일 규제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뭐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전 비리 문제 어떤 문제점이 네.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까? 원전 비리 문제는 지금 이제 신고리 그 3, 4호기 시험 성적서 그 조작 그 엉터리 케이블 때문에 결국 그게 이제 화재 시험에서 불합격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한수원 관련해서 부품 비리부터 시험 성적서 조작까지 그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그 원전 비리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가장 컸고요. 네. 그래서
한수원이 아니라 한수레원이 아니냐, 이름 바꿔야 되지 않냐, 이런 질타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 역시 원전 비리와 함께 한수원의 허술한 그런 원전 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예. 원자력 발전소는 방사능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네. 작은 사고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 설비이기 때문에 그 원자로의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가지고 나올 때 반드시 서류를 작성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그것이 허술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요번에 이제 영광 원전에서 보면은 도둑 용접이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스테인레스로 용접을 해야 되는데 네. 다른 이제 재질로 용접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반입된 물건이 13,000건인데 반출된 물건은 6,578건이거든요. 네. 그러면 나머지 49.6% 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들어갔던 물건 중에 뭐 반출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하여튼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정확하게 체크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킨스라든지 이런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점검하는 이제 점검 기구에서 점검을 할 수가 있는데 애초부터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매뉴얼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이제 자꾸 일어난다는 점을 저희가 지적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책임 수준이 어디까지냐.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수산물 안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런 수산물 안전에 대해서는 물론 식품안전처에서도 이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은 결국은 원자력 안전위원회도 여기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문에 결국 우리 국내 이제 원전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것과 관련한 대책에 관한 질문은 없었습니까? 지금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에 2011년 IAEA에서 우리나라 원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 이후에 네. 우리나라 주민의 안전 문제, 즉 비상계획구역을 정비하라고 하는 권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권고 내용은 지금 현재 1단계로 되어 있는 비상계획구역을 세부화하라는 내용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비상계획구역이 현재 10km로 돼 있어요. 네. 10km이고 12만 명이 됩니다. 해당되는 주민이. 예. 근데 이제 일본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30km로 늘렸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거를 30km로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비상계획구역, 그러니까 원전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 비상계획구역으로 되는 반경을 30km로 넓히라는 예. 얘기예요. 네. 그러면은 한 420만 명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네. 적어도 이 420만 명에 대한 방호약품이라든지 아니면은 호방호물품이라든지 이런 보유를 확대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인 주민 보호 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질의들이 또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너무나도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드네요. 네. 네. 자, 이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우리 국내 전력의 어떤 수급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신규 원전 필요하냐, 네.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신고리 3호기의 엉터리 시험 성적표 조작 이제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신고리 3, 4호기가 있고 그 이후에 5, 6, 7호기까지 쭉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원자력의 의존도가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원자력 비중이 26%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에 박근혜 정부가 에너지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민간 합동 워킹그룹 통해서 마치 이제 원자력 비중을 22%에서 29%까지 하향하겠다는 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현재가 26%인데 22%에서 29%까지 한다면은 그것이 원전을 늘리겠다는 거냐, 줄이겠다는 거냐. 네. 그랬더니 이제 답변은 실질적으로 추가가 된다. 원자력 비중이 결국은 이제 전력 소비를 나중에 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력 소비의 비중에서 22%가 22%에서 29%라고 한다면 네네. 실제로는 원전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한 12개 정도에서 19개, 그러니까 12기 내지 19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추가로 지어져야만이
현재 정부에서 얘기한 그 원자력 그 비중 유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그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을 좀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예, 우리나라 예. OECD 국가에서 2.8%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꼴찌거든요. 예.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그런 대안을 마련을 해야지 이게 원자력에만 지금 전력 공급을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면 네. 사회가 더욱더 증폭되고 네. 비용도 굉장히 높게 되기 때문에 그 원자력은 절대로 깨끗하고 저렴한 에너지가 아니다. 네, 네. 그리고 저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 입장은 그 노후 원전부터 폐로를 시작해서 장기적으로는 그 탈핵으로 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고 오히려 미래 경쟁력을 기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국감장에서 주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원전 문제와 관련해서 밀양 송전탑 공사 있지 않습니까? 물론 현재 네. 이제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밀양 송전탑 그 공사를 서로 굉장히 서둘렀잖아요. 그래서 네네. 공사를 지금 강행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그 조작 케이블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신고리 3호기 완공이 늦춰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확실한 상황인데, 근데 지금 이제 밀양 송전탑을 그렇게 밀어붙일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대부분 밀양 송전탑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이 그 80 전후한 그 어르신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분들이 지금 거의 정말 수년간 몇 년간 풍찬 노숙을 하면서 지금 계시는데, 네. 그리고 한 2년 전에는 또 한 분은 또 분신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자기 그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기도 하지만 또 송전탑 건설의 이 노선을 좀 바꿔달라 이런 요구를 계속해서 하셨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정말 참 가슴이 아프고요. 예. 박근혜 정부가 이 어르신들을 외면하게 한다면은 결국은 이분들에게 굉장히 불효를 사실은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정말 자칫 잘못하면 이 불효 정권이라고 하는 오명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부가 주민들하고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인내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렇겠죠.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미방위 간사인 민주당의 유승희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대성 보일러는 번호가 2개래요. 난방은 잡겠다. 대성 보일러는 열 교환기도 2개. 가슴이도 잡겠다. 가슴이 잡고 난방 잡고 두 마리 토끼가 잡는 보일러 대성이 꽉 잡겠다. 대성의 슬라이 콘덴싱. 대성의 슬라이 콘덴싱. PUR.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짧아서 더 아쉬운 가을. 그래서 쉐보레가 10월 특별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쉐보레 차량 구매 시 최대 120만 원 특별 지원, 스파크 또는 크루즈 디젤 구매 시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최대 36개월 1.9% 초저리 할부. 쉐보레 혜택으로 즐거운 가을 여행을 떠나보세요. 일부 차종 제외 10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집 살 계획 있으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받고 있습니다.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2라운드에서 뵙죠.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야구 해설가 양준혁 씨입니다. 야구 선수라면은 누구나 호쾌한 타격을 하고 싶어 합니다. 또 하지만은 또 팀을 위해서 희생 플라이나 또 희생 번트를 대해야 할 순간이 또 있고 그 가치는 홈런과 견주어 봤을 때 결코 작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런 희생 정신은 지금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어느 누구한테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희생 참 어려운 도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만큼 열매는 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두를 위해 조금씩 도전한다면 우리 주의학 뿌리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013년) 가을 24시간 뉴스 전문 라디오 YTN 뉴스 FM 보다 알찬 내용으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결정판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경제 종합 비타민 곽수종의 생생경제 그리고 YTN만의 노하우 매시각 정확한 뉴스가 가을 개편을 맞아 더욱 새로워집니다. 2013년 가을 YTN 뉴스 FM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도 함께 가실게요. 느낌 아니까.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잠시 후 2라운드에서는요.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동양그룹 사태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정치권의 해법은 무엇인지 새누리당의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은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골든타임이 시작된다. 노후 준비와 골드바의 행운을 동시에 해피에이지 100 이벤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 제한 없는 현대에이블 신연금 저축펀드에 가입하고 상품권과 골드바의 행운을 잡아라.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블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아이가 뗐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일보다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을 하자. 오늘의 이익보다는 내일 더 필요한 일을 하자. 함께할 때 더 큰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기에 함께 더 멀리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LG G2는 왜 사용자 모드와 게스트 모드. 두 개의 모드를 만들었을까? 정답은 TV 광고에. Learning from you. LG G2. 네, 이번에는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무려 5만 명에게 2조 원대 피해를 입힌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오늘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바로 이 동양 사태에 대해서 원인 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는데요.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의 박민식 의원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민식 의원입니다. 예, 국회 정무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얽혀있는 5만 명의 그 동양 투자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이 국감장을 상당히 뜨겁게 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많았습니까? 지금도 사실은 국감 진행 중에 있고 네, 제가 그렇죠. 인터뷰 때문에 잠시 밖으로 나왔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 사안이 있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동양그룹 사건에 대해서 예. 현재현 회장을 비롯한 그 정인들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여야 할 것 없이 동양그룹 사건의 그런 원인 또 대책에 대해서 아주 질타하는 게 거의 90%였습니다. 예. 동양 사태 근본 원인 무엇 때문에 비롯됐다고 보세요? 이제 상당히 동양그룹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굴지의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계 순위 회사인데 네, 30위 이런 회사가 정도. 네. 갑자기 이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에 뭐가 누적이 된 것인지 그 원인을 찾기는 지금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이제 진단하는 것이 그동안의 경영 부진이 적자 누적 이렇게 초래했으면은 빨리 구조조정을 해야죠. 예. 구조조정이 이제 늦게 되면서
마지막에 몰리면서 이제 지금 문제가 된 그런 CP다 회사채를 일반 투자자들한테 막 강매한 셈이죠. 네. 이런 부분이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회사채, 기업보험 CP를 일반인들에게 사실상 강매한 것거나 다름없다. 속여서 판 것이나 속여서 팔았다. 마찬가지죠. 예. 속여서 판 것이나 다름없다. 오늘 핵심 증인인 동양그룹 회장, 현재현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죠. 그렇습니다. 네. 사과는 했나요? 사과는 뭐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은 워낙 피해가 지금 뭐 막대하기 때문에 네. 단순히 뭐 국감장에서 사과했다고 해서 이것이 뭐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 여야 의원들이 공히 사죄도 다 헌납해야 된다라는 네. 주장을 했고 본인도 사죄도 다 헌납하겠다는 취지로 이제 약속은 했습니다. 네, 이 동양 사태에 얽힌 피해자분들이 5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금액도 2조 원대 정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드러난 그 진상이 조사 중에 금감원이다 또 검찰에서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한 수치는 모르죠. 근데 보통 뭐 1조 7천억에서 2조 원. 네. 그런데 그것은 이제 회사채와 CP를 구입한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좀 확대하면은 동양그룹의 지금 뭐 주식이 그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도 사실은 넓게 보면 다 피해자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 직원들도 또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네, 직원분들도 회장댁 앞에서 시위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금융당국에서 좀 부실하게 관리를 했다.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이제 저도 아까 뭐 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저축은행 사건의 재방송이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책 당국 또 감독 당국에서 좀 적시에 뭔가 대응을 못 해가지고 이런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됐는데 예. 물론 대주주들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인 그 경영진의 책임이 있겠습니다만은 예. 정책 당국 감독 당국의 늑장 대응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런 것도 사실은 많이 지적이 되었고 또 신재윤 금융위원장도 네. 그런 측면이 일부 있다라고 네. 인정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원래 부실 계열사의 회사채나 CP, 기업보험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시행하는 것이 지난해는 빨리 좀 시행되는 듯 했는데 이게 좀 늦어진 문제도 상당히 이게 부실 대응, 동양 사태를 일으키는데 영향을 줬다고 지적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가장 오늘 쟁점 중에 하나인데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네. 이제 투자 부적격 등급인 이런 계열사의 회사채나 CP 이런 거를 이제 그 일반 투자자들한테 사십시오 이렇게 이제 권유를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규정을 이제 올해 4월 달에 만들었으면 네. 이제 바로 시행을 했어야죠. 네. 안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뭐 유예 기간을 주더라도 3개월 정도 유예 기간을 주는데 네. 지금 그 부분이 해명이 지금 석연치가 않습니다. 6개월을 준 겁니다. 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질타를 하고 있는데 네. 6개월을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피해가 이제 확대가 상당히 또 많이 됐다. 네. 회사채 뭐 이거 회사채나 CP라는 게 지금 회사가 지금 망해가는 판인데 예. 그거 아무리 발행해봐야 휴지 조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정을 알면서 이제 계속 권유를 했으니까 만일에 빨리 좀 그런 규정이 시행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네. 아무래도 피해가 좀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 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부실 계열사의 이런 부실한 회사채, 기업보험 CP를 판 것이 또 같은 계열사의 이제 동양증권에서 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동양증권이라고 하면 네. 사실은 뭐 여러 이제 증권회사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랫동안 이 신뢰도가 있는 것이죠. 예. 일반 고객들한테 동양증권 하면은 이거는 망하는 회사가 아니다. 네. 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어도 된다. 네. 이제 이 동양증권이라는 나름대로 신뢰도가 있는 증권회사를 통해서 네. 그런 이제 동양그룹의 다른 부실 계열사의 회사채나 CP를 판매했기 때문에 예. 일반 그 서민들 입장에서야 사실 CP가 뭔지 회사채가 뭔지 사실 잘 모르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자가 높다고 하니 이제 동양증권이라는 그
회사를 믿고 산 것이죠. 네. 또 직원들이 그렇게 또 권유를 많이 했다고 지금 뭐 제 홈페이지나 이런 데도 보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피해자분들 제가 인터뷰해 보니까 뭐 거의 걱정 마라 이렇게 하면서 팔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피해자분들 결국 참 이 피해를 어떻게든지 좀 다시 좀 보상받는다든지 원위치 시켜달라는 건데 이 관련 법, 재정 이런 것들 가능합니까? 이게 이제 뭐 이제 작년 그 저축은행 사건 때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 보상 방안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었고 이제 또 소송 같은 것도 진행이 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지금도 뭐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 또 입법적인 해결 뭐 네. 특별법을 좀 만들어 달라 예. 이런 요청도 뭐 벌써 나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든 이제 피해가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그 방안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선은 그렇게 생각하고 신중한 입장이신가요? 예, 네.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네. 우선 진상 규명부터 먼저 하고 네. 그 어느 것이 가장 적절한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네. 좀 요모조모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뭐 네. 지금 사실 바로 특별법 만들겠다라고 네. 하면은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어떨지 좋을지 예. 몰라도 네. 사실 그게 또 여러 또 균형을 또 맞춰야 될 그런 네.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예. 얽혀 있는 게 많죠. 네. 야당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시나요? 지금 이제 뭐 특별법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막 오늘 처음 이제 국정감사 이 동양그룹 사건에 대해서 금융위 국정감사 진행되었기 때문에 예. 특별법을 만들겠다라는 주장은 제가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그건 뭐 여야 마찬가지 네. 못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사태 결국 이제 동양증권 계열사에서의 어떤 그 사금고와 바로 네. 이제 그런 문제.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금산 분리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지적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보세요? 이제 제가 뭐 저희 그 정무위에 또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금산분리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고 지난 상반기에 또 9%에서 4%로 그 소유를 강화하는 그런 법안도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법안은 이제 일반 제1금융권이죠. 은산분리죠. 은행에 대한 부분이고. 네. 그걸 넘어서 이제 보험, 증권, 카드 이런 이금융권에 대해서도 이 금산분리를 더 엄격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난 또 특히 이번 사건에 비추어서. 네.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또 많은 분들이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금산분리가 좀 지금 바로 타이밍상 이렇게 엄격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건전한 금산분리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가지고 있는 그 지분을 바로 또 팔아야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지 않느냐. 네. 이런 걱정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어떤 충격이나 경제 활성화에 대한 그런 위축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동양 사태와 관련해서 특별위원회를 꾸렸는데 새누리당에서는 어떻습니까? 저희 새누리당에서도 벌써부터 이제 이 정책위 산하에 이슈 대응팀을 만들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 임하고 있습니다. 아마 네. 내일도 이제 금감원 또 종합국감에서도 이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네. 뭐 여야 할 것 없이 가장 또 시급한 그런 의제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금감원 언급해 주셨으니까 금감원이 동양증권 피해자들에 대한 항의 집회를 지원하지 말라 이런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 관련한 보도도 있는데요. 혹시 들으셨나요? 뭐 제가 알기로는 그 해명 자료를 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금감원에서 그런 적이 없다, 네, 관여한 네. 적이 없다라고 해명 자료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더 그 어느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국감 중이라서 알겠습니다. 예. 자, 새누리당에서 일단 이 동양 사태와 관련한 대응팀이 이제 구성돼 있다는 거죠. 네. 네. 야당과 같이 이 문제 뭐 같은 공동 TFO 이런 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이 부분은 진짜 뭐 어떤
그 정파적인 그런 사안이 아니라 네네. 진짜 우리 일반 국민들, 서민들 거의 5만 명의 그 피땀 흘린 재산을 쉽게 말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네. 사기적인 수법까지 동원해서 이제 빼앗아간 사안이기 때문에 예. 정파를 넘어서 똑같이 그런 대응을 해야 된다. 네. 뭐 공동 TF도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제의가 온다면은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의 박민식 의원이었습니다. 가스비가 많이 나오면 큰일. 전기세까지 많이 나오면 더 큰일. 그래서 경동나비엔이 개발했다. 스스로 전기까지 생산하는 가정용 전기발전 보일러.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나랑 결혼해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아이고 우리 심청이가 팔려가더니 그래도 내 걱정은 하지 마셔. 심청이가 안심포를 주고 갔으니까 이 안심포는 24시간 긴급 출동의 건강상담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어이다. 알뜰폰에 새콤을 더하면 S1 안심폰. 삼성 디지털 플라자에서 만나세요.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네, 저는 주요 뉴스 여러분들 들으신 다음에요. 3라운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